AI 에너지품 이 한가운데서 대장주라고 불리던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져 버렸죠. 오늘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AI 산업 거의 군비 경쟁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이 거대 기업들이 하나같이 정말 필사적으로 원하는 자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반도체? 아니면 데이터? 글쎄요, 정답은 생각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데 있습니다. 네, 바로 전기입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전력 전쟁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BHI, 즉 BHI가 아주 핵심적인 무기 공급상 역할을 톡톡히 해왔던 거죠. 자, 모든 폭락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듯이 모든 열광에도 이유가 있는 법이죠. 우선 시장이 도대체 왜 BHI에 그렇게까지 열광했는지 그 눈부신 성장 스토리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BHI, 그러니까 BHI는 뭐 하는 회사냐면요. 발전소에 들어가는 핵심 설비 있죠. 그걸 설계하고 만드는 전문 기업입니다. 화력발전소부터 원자력발전소까지 말 그대로 에너지 인프라의 심장을 만드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BH의 진짜 저력은 바로 이 포트폴리오에 있습니다. 주력 제품은 LNG 발전소의 효율을 말 그대로 확 끌어올리는 배열회수 보일러 HRSG라는 거고요. 동시에 요즘 데이터 센터 전력 때문에 다시 주목받는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 기술, 심지어 폐기물 처리 기술까지 갖고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래 에너지로 불리는 그린 수소 사업까지.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의 에너지 솔루션을 그냥 다 쥐고 있는 그림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완벽한 포트폴리오가 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먼저 매출을 보시죠. 꾸준하게 10% 이상 성장하면서 아주 탄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영업이익은요, 무려 45%가 폭증했어요. 이건 그냥 많이 팔았다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장사를 잘했다는 증거죠. 그리고 하이라이트, 순이익입니다. 와, 무려 162%,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이러니 시장이 열광할 수밖에요. 이건 완벽한 성장주의 교과서 같은 모습이었죠. 시장은 이 완벽한 성장 스토리에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뜨거웠던 열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8일 단 하루 만에요, 주가가 11% 넘게 그냥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렇게 뜨겁던 시장의 환호가 순식간에 차가운 비명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아니, 이렇게 눈부신 성장을 보여주던 회사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렇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다른 면을 한번 들춰보겠습니다. 바로 하락론의 근거, 그 화려한 성장세 뒤에 감춰져 있던 잘 보이지 않던 균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하락의 첫 번째 단서는 바로 빚입니다. BHI의 부채 비율, 이게 350%가 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내 돈이 100원인데 빚이 350원이라는 소리예요. 업종 평균은 100원도 안 되는데 말이죠. 회사가 얼마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는지 딱 감이 오시죠? 두 번째 단서는 가격표 그 자체입니다. 회사의 순자산, 그러니까 찐 재산 대비 주가가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PBR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거의 10배에 육박해요. 보통 공장이나 설비 같은 자산이 중요한 제조업에서는 1배 정도를 정상으로 보거든요. 근데 10배다? 이건 그냥 회사의 실질 가치보다 10배나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거품이 잔뜩 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이 자료를 분석한 전문가는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현재 주가는 AI 전력 부족, 그리고 원전 성장이라는 테마 때문에 상당한 거품이 반영되어 있다라고요. 한마디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가격이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단서는 과연 누가 도망쳤는가입니다. 폭락하던 그날 외국인과 기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스마트머니라고 부르는 세력은 75만 주를 그냥 던져버리고 탈출했어요. 그럼 그 물량을 누가 다 받아냈을까요? 네,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전형적인 고점 신호, 즉 설거지가 일어났다고 보죠. 자, 그럼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석가의 진단은 아주 명확하고 또 강력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떨어지는 칼날과 같다는 거예요. 아시죠? 떨어지는 칼날은 섣불리 잡으려고 하면 손만 다칩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전략은 이렇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은 절대 매수 금지.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는 이른바 관망이 필요합니다. 둘째, 유심히 봐야 할 가격대가 있는데 바로 48,000원 지지선입니다. 여기서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버텨주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혹시라도 진입을 결심했다면 44,000원은 무조건 손절선으로 설정해서 더 큰 손실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상승론과 하락론 이 양쪽의 주장을 모두 모아서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보죠. 이 뜨거운 기대감과 차가운 현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봐야 할까요? 이 슬라이드가 사실상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왼쪽을 보세요. AI와 원전이라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를 다 가졌죠. 이익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심지어 자기 돈으로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보여주는 자기 자본 이익률 ROE가 20%가 넘어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성장주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을 보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350%짜리 빚폭탄, 10배나 비싼 가격표, 그리고 먼저 도망치는 스마트머니라는 치명적인 약점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정말 완벽한 동전의 양면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스토리가 좋고 또 실제로도 좋은 회사라고 할지라도 그 회사가 어떤 가격에서든 항상 좋은 투자처가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격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BHI의 사례처럼 아주 강력한 스토리가 시장 전체를 이끌어갈 때 미래를 내다보는 현명한 투자와 모든 걸 태워버릴 수 있는 위험한 투기, 그 사이의 경계선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